네, 안녕하십니까. 한민국 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1강 클로징은 원페이지 제안서 기획이 반이다. 보장성 보험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난 차시에 진행한 내용이 요 소개, 텔레폰 어프로치, 소개 메커니즘, 그리고 어프로치 팩트 파인딩 받는 방법,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클로징, 그리고 생명보험 세일즈와 고객 관리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때 알아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차시부터는 그 각각 항목에 대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심화된 내용으로 제가 실전 영업에서 활용했던 실제 사례를 위주로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클로징은 원페이지 제안서 기획이 반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화법을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왜 제안서가 중요한가? 자, 여러분, 말을 하려고 하면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이 유입이 될 거고, 고객의 상황이 다를 거고, 자, 그럼 그런 고객들한테 우리가 뭔가를 제안을 해야 될 때, 그냥 무조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기획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까? 그럼 어떤 내용을 내가 제안할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어떤 식으로 제안할지가 먼저 떠올라야 그거에 맞는 우리가 화법도 연계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런 내용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이 주제가 나와 있는데요. 클로징 기술은 핵심 내용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어,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자, 그럼 그 중요 핵심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 이런 표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보장 분석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제가 쓴 지금 보장 분석표는 여러분들 거랑 좀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 건 보면요. 일반암, 유사암, 휴유장애, 뇌혈관, 허혈성 이런 거와 더불어서 수술비, 뭐 엔대 수술비, 그리고 요즘에는 간병인, 그리고 운전자 관련된 뭐 비용 특약들, 뭐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많게는 뭐 치아보험, 그리고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했는지 여부까지 항목이 빼곡하게 들어갑니다. 그죠? 네. 자, 근데 그런 보장 분석 틀을 우리가 회사의 선배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틀에 기존 보험 고객 그 증권을 내용을 입력을 하다 보면요. 어떻게 되죠? 내가 어떤 기획하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이 틀에 맞춰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 퇴근하지 않고 이 엑셀 표에다가 그 칸칸이 맞춰가지고 보장 내용들을 입력하게 됩니다. 자, 그것은 무언가 맹목적으로 그 공간에다가 내가 그냥 숫자를 대입하는 상황으로만 되기 때문에 뭔가 고객들한테 설명할 때도 그냥 순서대로 설명을 위한 설명밖에는 되지 않아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핵심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있는 내용을 나열하는 것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사례를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 고객 같은 경우에는 제 이제 유튜브를 보고 최초에는 태아보험 문의를 준 고객이거든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 태아보험을 문의를 준 이 고객도 어떻게 보면, 자기 보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 기존의 설계사한테 연락을 할 수도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태아보험 문의를 준 거는 기존 고객이 그 다른 설계사, 그러니까 기존 설계사한테 어떻게 돼요? 관리를 지금 안 받고 있다고 생각될 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아, 이 사람이 나한테 태아보험을 문의를 했다는 것은 지금 기존 설계사한테 문의를 하고 싶지 않거나 관리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문의를 줬구나. 그러면 단순히 태아보험만 파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큰 그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종신 MDRT 회원인 우리 토니 고딘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거든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 책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러분들이 빵집 사장님의 고객을 만나면 이 빵집 사장님을 세무 기장을 해주는 세무사도 고객이 될 수 있고 이 빵집 사장님한테 재료를 납품하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네. 그 고객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 한 사람 뒤에는 되게 다양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태아보험 문의가 왔을 때부터 이 사람이 맡긴 부모님의 보험까지도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잘 연결이 돼서 이 고객의 보험까지도 볼 수 있게 됐어요. 자, 근데 이 고객이 이 두 가지 보험을 가입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자, 여러분 보세요. 보험료를 뭐 99,000원, 11만원 이렇게 보험료를 내잖아요. 자, 근데 각각의 보험에 각각 9만원, 10만원을 내는 거지만 결국 이 사람한테는 총 합적으로 하나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총 21만 6천원에 대한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그럼 결국에는 뭐 이 보험에서 2천만 원이 나오고 이 보험에서 1천만 원이 나오고가 아니고 결국 이분이 암에 걸리게 되면은 전체 내가 내고 있는 21만 6천 원이라는 보험료 안에서 3천만 원의 진단금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근데 저는 이거를 구분지어 설명하지 않았어요. 고객님, 고객님이 납부하고 있는 20만 원 정도의 어떤 보험료 선에서 혹시 진단을 받게 되면 얼마의 진단비가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고객이 당연히 잘 모르고 계셨죠. 그래서 합산해서 3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저는 왜 이 5가지 담보밖에는 설정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결혼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뭐 상대방과 내가 결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 결혼 날짜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 사람과 내가 결혼을 할 거냐가 정해져야 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뭐 자녀 계획도 세우고 할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고객이 보험 리모델링을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뭐 고객에 대한 보험 설명만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결혼을 했다고 치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결혼을 할 때 가장 처음으로 사람들이 준비하는 게 뭘까요? 바로 어디에 살 것이냐. 집을 준비하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집 안에다가 우리가 꼭 필요한 무언가를 넣어야 돼요. 그러면 가장 첫 번째가 뭐가 필요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뭘까요? 뭐 에어컨? 뭐 TV는 없어도 휴대폰을 보면 되지만 에어컨이 없으면 너무 덥죠. 그리고 또는 밥 해 먹을 수 있는 뭐 가스레인지, 인덕션 그런 게 없으면 밥 자체를 해 먹을 수 없고 냉장고가 없으면 어때요, 여러분? 음식을 보관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예쁘게 봐야 되면 액자도 있고 뭐 소파도 있고 침대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침대가 혹시 없더라도 여러분 바닥에 이불 깔고 자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분이 가입해 있는 수만 가지 수천 가지 특약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21만 6천 원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계사니까 아실 거예요. 가장 많은 보험료를 차지하는 항목들이 바로 진단비 부분입니다. 그죠? 자, 근데 21만 6천 원 정도의 보험료를 30대 남자가 내는데 보험료 대비해서 보장 금액이 너무 작아요. 그쵸? 뇌혈관 진단비도 1,300만 원 밖에는 되지 않아요. 근데 처음부터 고객님한테, 고객님, 이 정도밖에는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여러분, 상담이 아니고 스피치고 고객을 가르치는 게 돼요.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얘기해보는 겁니다. 이 표를 보여주지 않고 설명하는 거예요. 고객님, 만약에 고객님이 고객님 나이에 30살이라고 했을 때 20만 원 정도를 내면,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질병이 보통은 암인데, 얼마 정도의 진단비가 나오면은 괜찮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이 표를 보여주지 않고. 그럼 고객이, 글쎄요, 고객님, 그럼 만약에 20만 원 가입했는데, 5천만 원 정도를 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꽤 많이 주는 거 아닌가요? 근데 고객님, 만약에 1,000만 원을 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적은 것 같은데. 그쵸? 고객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고객님 보험에서는 얼마가 나올까요? 글쎄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쵸? 그때 보는 거예요. 고객님의 보험에서는 3천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로 딱 정리를 해놨죠. 제가 상품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제가 준비해온 플랜을 보게 되면은 얼마가 들어있어요? 14만 7천 원 정도밖에 보험료를 5만 원이나 더 저렴하게 내는데도 불구하고 얼마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게 되죠.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럽죠. 근데 기존의 보험은 납입 기간도 30년으로 길어요. 그리고 밑에 특약을 보시면 유사암이나 뇌혈관 질환 이런 부분들도 보장 금액이 유사암이 기존 보험은 400만 원. 그쵸? 그리고 신규 보험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이나 보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 간격이 되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고객님 이렇기 때문에 보험을 무조건 바꾸세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객님, 자녀 보험을 제가 설계해드리고 가입시키다 보니까 고객님들 두 분에 대한 보험을 이제 보게 됐는데 지금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 예, 그래서 이 기존의 보험 내용에서 다른 세부적으로 좋은 특약들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보험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주요 진단비보다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내용에 있어 가지고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리모델링을 짚고 넘어가서 필요하다면 기존의 보험을 또 해약하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고객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고객이 이렇게 대답했죠. 아, 이거 생각보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 보통 여기서는 고객이 그러면은 한번 받아볼게요. 라고 하면 이 또 기존 고객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럼 저는 이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고객님. 근데 고객님도 지금 현재 가성비가 좀 부족한 보험을 들고 있는데 배우자분 보험은 어떻게 들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하면서 이분 거에 컨설팅을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배우자 걸로에 대한 소개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선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상 우리가 이 보장 분석을 할 때는 계약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틈틈이 소개 메커니즘으로 이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내가 다 준비해와서 고객이 생각해 볼게요가 나오기 전에 고객님 이러한 내용의 문제가 있는데 정확하게 저하고 한번 제대로 분석하고 리모델링을 진행을 한번 해보실 의사가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내용을 다 이렇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핵심을 가지고 접근해 가느냐 그리고 소개로 이어가느냐 그죠? 추론해 나가느냐. 자, 그럼 이런 생각을 해서 내 나름대로의 자료를 그때그때마다 이 고객에 맞게, 그죠?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번 클로징은 또 우리는 항상 여러분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10분 정도 강의를 쭉 했으면 다시 한번 마지막에 요약 정리를 하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첫 번째 운전자 보험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절대 잊지 말고 중간중간에 소개 요청을 하자. 이렇게 메이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 보면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총 정리된 부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존의 고객님이 이렇게 있으셨는데 우리가 바꾸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우리가 진행이 된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한번 다시 보여줘야 돼요.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막 3, 4시간을 고객한테 그 자리에서 막 설명을 합니다. 자, 근데 고객한테 고객님, 아까 저희가 안보험에 대한 이 감액 기간이 몇 년이라고 했죠? 몇 년 뒤에 100% 나온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전체 설명한 내용 중에 고객은 절대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민원이나 철회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어떤 부분을 진행해 줬는지를 정확하게 입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들은요, 한 번만 만들어 두면 여기다가 칸 삽입을 해가지고 고객의 기존 보험을 4개를 가입해 있다. 그쵸? 그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엑셀에서 표현을 해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일목요연하게 확실하게 정리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컨설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장성 보험이 클로징 편에서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고객님 월 20만 원 내던 게 15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뭐 조금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극대화된 효과는 보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뭔가를 줄여줬으면 이게 보험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 저 카메라는 500만 원 주고 예를 들어 사요. 여기 한 번 사면 되지만 보험은 한 번에 사는 제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년 동안을 납부한다고 했을 때 총 얼마의 절감 효과가 든다고요? 5만 8천을 줄이면 1,400만 원의 절감 효과가 되는 겁니다. 라고 고객한테 설명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큰 절감 효과가 된다라고 비춰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검토 의견을 적어놨어요. 왜 제가 전반적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떨어지는 보험들을 정리하면 절약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왜 제가 말로 설명을 해도 되지만 쭉 풀었을까요? 자, 왜 그러냐면 이분한테 제가 앞에 1차 미팅을 이 내용 가지고 하고 실제로 진행을 하시기로 해서 2차 미팅 내용을 보내주는데 2차 미팅 내용을 할 때는 실제로 미팅하기 전에 제가 어떻게 해요? 카카오톡으로 고객님이 줄줄줄 읽으면서 한번 읊어보시라고 있는 그대로 이 말하는 듯이 제가 적은 거예요.
그쵸? 요즘에는 여러분 예전처럼 무조건 대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서도 고객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전달을 하기 때문에 고객이 딱 눈으로 읽으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서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장성 보험을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클로징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설계사분들, 특히 신입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본부장님 한 번에 이 고객이 고민해 볼게 이런 말 안 나오게 딱 클로징하는 정확한 멘트가 없을까요? 라고 찾아요, 여러분. 자, 그럼 그 한 번의 멘트가 이 고객한테는 맞을 수 있는데 저 고객한테는 해당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클로징은 어찌 보면 마지막에 가서 그 단 하나의 어떤 미사억으로 고객의 마음을 환심을 사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이 고객한테 어떻게 내가 간결하게 핵심만을 설명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는 그 처음의 과정이 어떻게 보면 클로징과 연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너무 자극적인 멘트 하나를 가지고 고객의 마음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이 고객에게 정말 핵심적으로 전달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원페이지로 자료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 다양하게 많이 준비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고객한테 고객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마디의 자극적인 말보다 여러분들에게 클로징에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차시 보장성 보험 클로징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차시에서는 이제 연금보험 클로징하는 방법에 대해서 원페이지 자료 만드는 거랑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